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빵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죠?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의 약자인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는 이런 빅테크 회사들의 실적이랑 수익률이 다 같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에서 빵 2.0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들고 나오면서 빅테크들이 빵이라는 이름을 아예 빼앗길 위기에 처했죠. 빵 2.0이라는 거는 이 FAANG를 Fuel, Agriculture, Aerospace, Nuclear and Renewables, Gold and Other Metals로 뜻하는데요. 각각의 섹터가 어떤 섹터인지 왜 유망한지는 조금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 이 중에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농업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밥상 물가를 얘기하잖아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할 때도 총 8가지 주요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중 탑3로 꼽는 게 결국에는 집값, 교통 운송비, 그리고 세 번째가 식료품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막상 너무 당연해 보여서 잘 알고 있지는 못한 분야가 농업이죠. 그래서 오늘은 농업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농업이 주목받는 이유부터 살펴보면은 이 전쟁이 터지면서 더 심각해졌죠.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발 공급 쇼크가 벌어지면서 식량 위기가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최근에 글로벌 식량 가격들이 최고치를 찍으면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각종 농산물과 고기들을 수입해서 많이 먹는 나라인데 이 수입 물가가 뭐 30에서 50%씩 팍팍 오르고 있어서 장볼 때 물가가 오르고 있죠. 이 단순히 식량 가격이 오른다는 식으로 이걸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 여파를 연쇄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이 전쟁이 터지고 난 이후에는 원래 러시아와 러시아의 우방국인 벨라루스가 만들어내던 질산 비료의 생산이 줄다 보니 비료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료가 많이 필요한 옥수수 가격이 오르고, 옥수수 가격이 오르니까 사료로 쓰는 옥수수 가격도 올라가서 고깃값까지 오르는 식으로 우리의 밥상을 총체적으로 위협하게 되는 게 이 식량 위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신경도 덜 썼던 농산물 밸류체인에 대해서 이 산업 자체를 더 깊게 들여다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비효율도 보이게 될 거고, 공급망이 예를 들어서 한쪽에 기형적으로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에 대한 대안도 생각을 하게 되겠죠. 농업이 이렇게 중요해지다 보니까 글로벌 거물들도 농업에 계속해서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을 하나 짚고 가면은 미국에서 가장 농지를 많이 보유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고, 이 사람은 농업의 유망함과 이 농업이라는 산업의 필요성,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이 산업이 커질 거다라는 걸 알아보고 최근 10년간 농지를 닥치는 대로 정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인 식량 수요는 늘어나는데 미국 내 농지 자체는 이 도시와 공업시설로의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앞으로 농지의 가치가 더욱 올라갈 거라고 이제 정말 땅에 베팅을 한 건데요. 참고로 미국 농지에 투자한 수익률을 살펴보면은 최근 3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1%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를 하든 채권에 투자를 하든 이 농지보다 수익률이 높지 않았다고 하는데, 게다가 이제 땅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은 훨씬 낮겠죠. 미국 국채보다 살짝 높은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이러한 농지 투자를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의 농지나 농장 기반 리츠 주식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티커들이 랜드 그리고 FPI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모두 미국 전역에 걸쳐서 농지를 매입해서 농부들에게 임대를 주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으로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 리츠들도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금씩 달라요. 이 랜드의 경우에는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지역의 과일, 채소, 이 베리 같은 것들의 농지에서 시작을 해서 확장을 해나가고 있고, FPI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부와 남동부 지역에 이제 주식으로 먹는 옥수수, 콩, 밀, 쌀 같은 농작물들의 경작지에 투자를 하는 상품입니다. 농업 관련해서 가장 단순하게 이렇게 땅을 사서 가격 상승을 노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농산물 밸류체인 상에서 이 산업 어딘가에서 혁신을 일으키면서 이 비즈니스를 키우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야를 애그리컬처 테크라고 해가지고 에그테크라고 부르는데, 이런 에그테크라는 거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주목을 받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인구 증가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인류의 식량 위기 자체가 뭐 예전부터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었죠. 기존의 식량 생산 방식으로는 앞으로의 인류의 식량 수요를 채우지 못할 전망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서 첨단 기술이랑 IT를 접목해서 이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들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팜의 영역이 있는데요. 첨단 기술과 IT의 향방을 알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컨퍼런스죠. 올해 CES 이 소비자 가전 컨퍼런스에서도 스마트팜과 수직 농장이 주목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명 수직 농장이라는 거는 작물 재배 시설을 아파트처럼 쌓아 올려서 공장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이고요. 그래서 엔싱이라는 한국 스타트업이 이 모듈형 수직 농장으로 CES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의 상장사들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린플러스라든가 아니면은 이 파메이트라는 국내 기업도 지하철 타시다 보면은 지하철 역에 여기저기 공간에 이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하철역과 같은 도심, 심지어는 아예 남극까지 가서 기존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지역에서 양상추를 재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실험적인 작물들이 단순히 정말 실험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버거킹이나 서브웨이 같은 우리가 실제로 먹는 이런 식당들에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ESG 친화적이기도 한데요. 효율적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물을 덜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 흙에서 농사 짓는 것 대비해서 최대 90%까지 물 사용량이 적은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빗물까지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그테크가 생산성, 수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외에도 유통에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기후나 토양에 관계없이 농산물 재배가 가능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전기만 통하면 어디에서든지 실내 경작 시설을 지어놓고 농산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굳이 비옥하거나 이 농사에 적합한 땅을 찾아서 농사를 짓고 운송을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유통에 유리한 장소를 선택해서 경작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땅덩이가 넓은 미국에서는 미국 동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산맥인 이 에팔레치아 산맥, 여기 근처에다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유통을 아예 편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평야가 아니고 산맥이다 보니까 원래는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한 땅들인데 기술이 더해지면서 가능해졌죠. 이게 지리적으로 유통이 더 편한 위치이다 보니까 여기서 만들어서 유통하는 농작물들은 운송 비용도 낮고 심지어 더 신선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종 기업들에서도 투자를 하려고 줄 선 상황입니다. 소프트뱅크나 구글벤처스 같은 VC들은 당연히 돈을 대려고 줄 서 있는 상황이고, 이 가구 기업인 이케아도 이 시장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케아를 가보시면은 단순히 가구만 파는 게 아니라 식료품도 팔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파는 원료를 이런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확보를 해오겠다라는 논리로 투자를 한 상황이고, 심지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에그테크 시장에 뛰어들어서 아예 위성 이미지 센서들을 활용해서 물이나 토양 상태를 파악을 하고 이 각종 농장들에서 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장 운영에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 농산물 밸류체인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기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계들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농슬라라고 불리는, 이 농업계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존 디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1837년에 설립된 거의 200년 가까이 된 이 세계 1위의 농기계 관련 중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이미지와는 달리 이 GPS나 자율주행 스타트업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번 CES에서 내놓은 것이 완전 자율주행 트랙터였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제어 가능하고 이 사람보다 더 빠르게 잡초와 작물을 구분해서 제초제를 살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와 제초제 관련 비용을 모두 아낄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관리 시간까지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단순히 제품만 내놓은 게 아니라 테슬라처럼 이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 자체로 떼서 부독 형태로 다른 회사들에 제공하는 방안도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방안을 보면은 정말로 테슬라가 연상이 되죠. 사실 자율주행이나 구독경제 같은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농업이라는 섹터와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단어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는 농업 분야에도 첨단 IT 기술들이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 식량 분야가 장기적으로 유망한 분야인 건 맞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할 때 좀 유의하셔야 되는 점을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이런 식량 같은 이런 원자재성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시경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이 많이 가게 되고 이제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보다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너무 많이 출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알아본 농업과 같이 전 세계적인 긴축, 그리고 이 전쟁 이슈가 점점 퍼져나가면서 기존 증시를 주도하던 섹터들에서 이 새로운 섹터들로 관심이 계속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빵 2.0, 그래서 이게 뭐냐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빵 2.0의 첫 번째 섹터 F는 fuel, 에너지죠. 이 전쟁 터지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이 에너지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그 전에도 그린플레이션 때문에 에너지 이슈는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주식
주식은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주가 상승률 1위 섹터인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그리컬처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인 에어스페이스, 이 항공 중에서도 특히 전쟁 때문에 방산주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N, Nuclear and Renewable 보시면은 이 화석연료 공급 자체가 어차피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전쟁까지 터지다 보니까 이 새로운 에너지, 이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을 다시 살려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원전이라는 게 기존에는 핵 분열 발전 위주였는데, 앞으로 새로 나오는 회사들에는 핵융합 발전이 시도되다 보니까 뭐 제프 베조스부터 빌 게이츠까지 이런 글로벌 인싸들은 이런 핵융합 발전 스타트업들에도 큰 돈들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G, 골덴 메탈, 뭐 금과 여타 금속들인데, 지금은 금보다 이 여타 금속들에 더 집중을 할 때죠. 아무래도 전기차 배터리에도 이 광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리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가격이 6배씩 오르고 하는 현상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광물에 대해서도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몇 년 만에 금리가 다시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서 절대 깨지지 않을 것만 같던 이 빅테크들, 이 빵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소 지루하다고 여겨졌던 섹터들이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한 거죠. 순살러 여러분들도 이렇게 변하고 있는 트렌드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오늘 말씀드린 농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시적인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혜를 제외하고라도 향후 40년간 필요한 식량이 과거 8,000년간 필요했던 식량 대비해서 더 많다고 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머징 마켓의 중산층 수요가 급증을 하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공급이 더 어려워질 예정이라서 농업 분야는 계속해서 점점 더 중요해질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다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순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